당신의 얼굴이 너무 아름답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불에 달군 동전을 당신의 뺨에 지지려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신이 빚은 가장 완벽한 피조물이라 불리는 여자가 있습니다. 모니카 벨루치. 그녀의 이름은 전 세계 남성들에게는 관능의 상징이자 여성들에게는 닮고 싶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그녀의 진짜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동화 속 공주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닌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영화 말레나를 기억하시나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잘린 채 쫓겨나야 했던 비운의 여인 말레나. 사람들은 모니카 벨루치의 그 연기가 너무나 완벽하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모니카 자신이 겪었던 지옥 같은 유년 시절의 재현이었다는 것을요. 학교 화장실에서 구타를 당하고 선생님에게조차 얼굴만 예쁜 빈 껍데기라는 모욕을 들으며 자라야 했던 소녀.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책 속에 파묻혀야 했고 세상과 자신을 격리하기 위해 짙은 화장이라는 갑옷을 둘러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자신을 옥죄던 아름다움이라는 저주를 풀고 스스로 왕관을 쓴 여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아름다워서 가장 불행했던 여자. 하지만 끝내 그 아름다움을 지배해버린 모니카 벨루치의 충격적이고도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964년 9월 30일) 이탈리아의 심장부 움브리아 지역, 그 중에서도 외부와 단절된 듯한 고성 같은 마을 치타 디 카스텔로.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은 중세의 엄숙함이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흔적이 남은 낡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부인네들이 지나가고 남성들은 광장의 작은 카페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정치와 포도주를 논하던 숨막힐 듯 보수적인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정적을 깨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탄생사부터가 이 마을 사람들에겐 달갑지 않은 스캔들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답답한 시골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예술가 기질의 여성이었고 아버지는 페르시아의 피가 흐르는 이란 출신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이탈리아 시골에서 외국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마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신혼부부는 경제적 빈곤과 따가운 눈총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오랜 난임 끝에 기적처럼 아이를 얻었지만 마을의 냉대는 아이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니카가 자라날수록 상황은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예뻤습니다. 단순히 귀여운 수준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기이한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흑옥 같은 머리칼, 깊은 눈동자, 대리석 같은 피부. 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마을에서 이 아이의 비현실적인 외모는 천사의 축복이 아닌 마녀의 유혹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심지어 사제들조차 그녀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망설였을 정도였습니다. 어린 모니카에게 세상은 거대한 유리병 너머에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골목을 뛰어놀 때 모니카는 창가에 앉아 그들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마을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들이 모니카의 눈빛에 홀리기라도 할까봐 저 아이와 놀면 안 된다고 단속했고 딸들에게는 그녀 옆에 서면 비교당할 것이 뻔했기에 친구가 되기를 금지했습니다. 철저한 고립. 그것이 유년 시절 모니카가 배운 첫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안식처는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조차 그녀가 겪는 바깥 세상의 노골적인 저기를 모두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자 편견은 구체적인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10대에 접어들며 여인의 태가 나기 시작하자 선생님들조차 그녀를 시기하거나 경멸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답을 맞히면 얼굴 믿고 요령을 피운다거나 운이 좋았다고 깎아내렸고 틀리면 어차피 예쁜 애들은 머리가 비었으니 공부할 필요 없다는 식의 모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사건은 중학교 시절 벌어졌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먼 그부들이 동전을 불에 뜨겁게 달고 그녀의 얼굴에 대려 했던 것입니다. 화장실 구석으로 몰려 집단 구타를 당하던 그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져 울음을 삼키던 소녀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름다움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이곳은 지옥이다.
그날 이후 모니카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탈출을 꿈꿨습니다. 자신을 죄악 취급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벗어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무기는 바로 지성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었다는 조롱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는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짙은 화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은 학생답지 않다며 화장을 지우라고 욱박질렀지만 모니카에게 화장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연약한 내면을 보호하는 전투 갑옷이자 타인과의 거리를 두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언어 전문학교로 전학 간 그녀는 물 만난 고기처럼 재능을 폭발시켰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불과 몇 달 만에 습득하며 언어적 천재성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 코스로 불리는 고전 김나지움에 입학해 고대 그리스어, 라티어, 철학, 문학을 탐독했습니다. 밤새 책을 읽으며 그녀는 현실의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두컴컴한 영화관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속 세상에는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이웃도 질투하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영화 속 자유로운 로마의 삶을 동경하며 언젠가 나도 저 스크린 속에 들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법대 지망생이었던 모니카에게 우연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미용사가 그녀의 머리를 손질해주며 모델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처음엔 코웃음 쳤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법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부모님의 형편으로는 비싼 법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학비벌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로 카메라 앞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카메라 렌즈는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 담긴 슬픔과 반항심을 포착했고 그 사진은 순식간에 업계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밀라노의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들은 이 시골 소녀의 잠재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니카는 단호하게 자신은 변호사가 될 것이며 이건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마을에서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첫사랑과의 연애는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모니카를 남자를 홀리는 타락한 여자라며 반대했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넌 모든 남자의 꿈이지만 결혼은 평범한 여자랑 해야 한다는 비겁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그녀가 품고 있던 평범한 행복에 대한 마지막 미련조차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19세 페루자 법학부에 입학한 모니카는 드디어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법전과 씨름하고 밤과 주말에는 모델 일을 하며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는 자존심,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접근하는 늙은 부호들의 유혹을 뿌리치겠다는 결벽증이 그녀를 더욱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밀라노는 너무 멀었고 경비가 많이 들었기에 그녀의 시선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자유와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지만 현실의 로마는 냉정했습니다. 강의실 구석에 앉아 다음 달 월세와 모델 오디션 스케줄을 걱정하느라 그녀는 낭만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에이전시 관계자를 통해 그녀는 세계적인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 모니카는 패션계의 혁명이었습니다. 깡마른 모델들이 지배하던 런웨이에 풍만한 곡선미를 가진 지중해의 여신이 등장했으니까요. 특히 돌체앤가바나는 그녀에게 열광했고 그녀는 단숨에 브랜드의 상징적인 뮤즈가 되었습니다. 이 화려한 성공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패션 사진작가였던 한 남자였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 안정을 느꼈던 모니카는 1990년 그와 결혼식을 올리며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족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보수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해외를 떠도는 것보다 이탈리아에 머물며 자신의 곁에 있는 아름다운 아내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모니카의 커리어는 수직 상승하고 있었지만
가정에서의 그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넓은 세상, 연기라는 새로운 무대를 갈망했지만 남편은 모델 일도 충분하다며 그녀의 야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꿈 사이에서 부부의 관계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1991년, 억눌려 있던 갈등의 뇌관이 터졌습니다. 거장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영화 드라큘라에 그녀를 캐스팅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사진 한 장만 보고 오디션도 없이 발탁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델에서 배우로 도약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그의 말은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니카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준 안전하지만 답답한 세상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부수고 날아오를 것인가. 모니카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영화 드라큘라 촬영장에서 그녀는 연기라는 해방구를 맛보았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이탈리아로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견된 이별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 아픈 실패는 모니카를 완전히 각성시켰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으며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통제란 없다. 나는 온전히 나만의 것이다.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은 바로 이 첫 번째 결혼의 실패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유를 찾은 그녀는 유럽 영화계로 눈을 돌렸습니다. 1996년 프랑스 영화 라파르망 촬영장에서 그녀는 뱅상 카셀을 만납니다. 첫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뱅상은 모니카를 얼굴만 믿고 설치는 모델이라 생각했고 모니카는 뱅상을 건방진 프랑스 양아치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혐오가 사랑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뱅상을 사랑했지만 그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고 주말이면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삶도 사랑한다. 우린 서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뱅상의 집에 칫솔 하나 남기지 않았고 천하에 반항하였던 뱅상 카셀은 이 독립적인 여자 앞에서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은 모니카에게 시나리오 하나를 건넸습니다. 영화 말레나. 전쟁 중인 이탈리아 시골 마을, 너무나도 아름다워 비극을 맞이하는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시나리오를 읽던 모니카는 전율했습니다. 영화 속 장면 하나하나가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걸을 때 쏟아지는 남자들의 음흉한 시선, 여자들의 질투 섞인 수군거림, 그리고 끝내 마을에서 배척당하는 비극.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모니카 벨루치의 고백이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그녀는 대사 한마디 없이 오직 눈빛과 몸짓만으로 말레나의 슬픔을 완벽하게 표현해냈습니다. 평단은 찬사를 보냈고 그녀는 더 이상 모델 출신 배우가 아닌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길을 거부했습니다. 남편 뱅상 카셀과 함께 출연한 영화 돌이킬 수 없는은 칸 영화제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10분이 넘게 이어지는 끔찍한 폭행 장면을 롱테이크로 촬영할 때 그녀는 대역 없이 처절하게 망가지는 연기를 소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예술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정부가 인공수정을 금지하는 보수적인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만삭의 나체로 잡지 표지에 등장하는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여성의 몸과 출산의 권리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을 수 없다는 그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인형이 아닌 목소리를 내는 투사였습니다. 39세의 첫 딸을, 45세의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출산이었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촬영장 트레일러에서 2시간마다 모유 수유를 하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그녀의 모습은 강인한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뱅상 카셀과의 사랑도 17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3년 두 사람은 이혼을 발표합니다. 자유로운 결혼 생활을 추구했던 그들이었지만
세월의 흐름과 서로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50세를 앞둔 나이에 찾아온 이별이었지만 모니카는 무너지는 대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돌아왔다며 그녀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51세의 나이에 영화 007 스펙터에서 역대 최고령 본드걸에 발탁된 것은 그녀의 건재함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는 본드걸이 아니라 본드우먼이라 불러달라며 젊음만이 미덕인 할리우드의 관습을 비웃듯 주름조차 우아한 관록의 미를 뽐냈습니다. 지금 모니카 벨루치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연극 무대에서 전설적인 오페라 가수의 회고록을 낭독하며 관객을 압도하고 딸이 모델로 데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멘토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괴한 상상력의 거장 팀 버튼 감독과 사랑에 빠지며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로맨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죠. 치타 디 카스텔로의 외로운 소녀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아름다움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모니카 벨루치의 삶은 대답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편견이라는 돌팔매질을 견디고 스스로 왕관을 쓴 여왕.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